내가 따로 여러분들 화학을 지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다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가 봤을 때 어떠한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말고사의 화학은 시험 범위가 아마 그 분자 이런 쪽인데 거의 대부분이 뭐를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냐면 핵심 되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주로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입자를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는 누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할 때, 당연히 두 개 이상의 뭐가? 두 개 이상의 원자가 무슨 결합을 이루면? 공유결합을 이루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자. 거꾸로 분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반드시 공유결합이다. 알겠어요? 어떤 한 입자가 있는데 이온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학적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또 결합이라는 거는 공유결합, 이온결합 외에도 사실은 금속결합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재정교과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학년에서는 안 다뤄요.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화학 1에서도 안 다루고 화학 2에서만 다뤘었는데 2015 개정은 1, 2를 좀 바꾼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금속결합이 아마 화학 1에서도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금속을 통합과학에서 다루기도 하고. 됐니? 이때 주의할 점, 단순히 아무 원자면 됩니까? 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죠. 반드시 비금속이에요. 뭐라고? 비금속 원소이면서 걔가 원자 상태이고 걔네들끼리 결합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화학은요 발산형 학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알고 보면은 되게 암기를 되게 많이 강조는 하는데 실제로 암기해야 될 양은 1, 2, 3학년 다 통틀어 놓고 그 과목만 보면 물화생 중에서 화학이 어떻게 보면 외울 게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글을 구사하잖아요. 한글로 의사소통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맞습니까? 쓰고 읽을 줄도 알고, 맞나? 마찬가지로 화학이라는 언어를 위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말 그대로 처음에 한글을 익히기 위해 기역, 니은, 디귿을 쓰고 눈으로 익히고 소리를 읽고 어떤 의미다, 어떻게 조합한다, 규칙을 배우는 거잖아, 맞아?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화학이라는 학문은 원소 기호와 주기율표의 기본적 성질에 대한 거를 내 머릿속에 다 때려 박아 놓고 있으면 웬만하게 다 해결됩니다. 괜찮아요. 네. 아주 특수한 예외적 상황만 제외하고는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봐봐, 어떤 비금속과 비금속이라는 걸 내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어떤 규칙, 그 안에서 쓰이는 것들을, 그 규칙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기율표상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배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자. 특히 최외곽 전자. 다른 말로 어떤 문제집에서는 원자과 전자라고도 얘기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1학년 때 그렇게 강조되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정대양 쌤이, 너는 누구랑? 이기혁 쌤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인은 정대양 쌤이죠. 정대양 쌤은 뭐까지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까지도 따져요. 그래서 아마 이기혁 쌤이 그것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됐나?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방과후든 뭐든 간에 화학을 만약에 1학년 화학을 해야 된다고 했었으면 저는 그냥 처음부터 시중을 그냥 끝까지 기본적인 주기율표에 대한 걸 갖다가 머릿속에 넣어놨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것만 돼 있으면 나머지는 외워야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양이 대폭 줄어요. 화학은. 다른 교과목은 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면 또 새로운 걸 좀 외워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화학은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부터 해서 화학 1, 화학 2까지 다 합쳐가지고 쓰는 원소기호는 항상 그 원소기호 쓰는 거고, 화학식도 항상 그 놈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도 외워야 되는 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주기율표 안에 숨어있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연히 잘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뭐부터 좀 해볼 거냐면 이거부터. 주기율표부터 해볼까요? 간단한 거부터. 잘 보세요. 주기율표는 족이라고 하는 세로줄하고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가로줄로 나뉘어집니다. 맞나?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 사실 규칙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은 1, 2, 13에서 18까지를 우리가 규칙성 있게 익히고요. 13에서 3족에서 12족까지는 좀 성질이 그때그때 좀 다르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금속입니다. 뭐라고? 금속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워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규칙적인 금속 두 종류만 배웠어요. 1족이 무슨 금속? 알칼리 금속. 2족이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 두 개만 좀 정확하게 배우고. 왜냐면 걔네들 둘은 금속 중에서도 규칙적이야. 근데 그 두 종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속들은 불규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 항상 뭘로 변하노? 나트륨은 이건 화면 밖에서 얘기할게요.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나? 없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나트륨을 때려쳐 죽여도 이온이 됐다 그러면 1 플러스밖에 안 돼요. 됐니? 그런데 3족에서 12족 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속 중에 우리 주변에 흔한 금속 중에 누구? 철은요. 플러스도 되고요. 2 플러스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3 플러스도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3에서 12족. 따라서 우리는 보통 주기율표 그러면 1, 2, 그 다음에 3에서 12는 빼놓고, 그죠?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로 얘기할 거, 이 족의 1의 자리의 숫자. 뭐? 1의 자리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무슨 상태일 때? 이렇게 돼요. 바닥 상태가 뭔데? 가장 기본적 상태. 알겠어? 그리고 걔가 무슨 입자일 때? 원자로 존재할 때. 근데 항상 원자로 존재하는 거는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14족이면은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다? 4개예요. 됐나? 그렇게. 주기는 뭐죠? 주기는 가지고 있는 전자 껍데기의 수죠. 껍질. 그래서 1주기면은 껍질이 1개고 2주기, 3주기, 4주기 정도까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원자 핵 속의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뭐라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20개를 보통 대한민국에 화학이라는 교과목이 들어온 지 벌써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100년 동안 한 번도 변치 않고 1번부터 20번까지는 요 배치 그대로 외우라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즘은 기땡이 맞아가면서 안 외우죠? 저희 시절에는 한 반 학생 중에 한 3, 4명이 죽을 동안 다 외워요.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 했어. 근데 우리 화학쌤이 진짜
되게 천사였거든. 남자 고등학교 그 시절 비교 패는 시절에 사람 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별일 있겠나 하고 안 해온 거지. 근데 1년에 딱 한 번 그 양반이 미친 사람이 돼요. 그래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야 일어나 나와 그릴 수 있나 없나? 못 그리죠. 안 해놨으니까. 진짜 거짓말에 피 터질 때가 두들겨요. 그 순간 첫 방 날아가는 순간 나머지 학생들 어떻게 될까? 몸에 경직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상태에서 일번 수소 2번 1번 이지라면서 막 졸라 외우는 거야. 미친 듯이. 그런데 요들에서 그 다음 팀가 딱 한 4명 정도 죽어가는 동안 나머지가 삽니다. 진짜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4명 두드려 패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리거든. 나머지가 다 외워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꼭 화학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놈이 있겠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맞아? 그럼 동창회 중에 한 놈이 술 한잔 하다가 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시발 주기율표를 외워지랍니다. 자다가도 외운다 하면서. 결국 암기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생명, 목숨을 걸고 하면 됩니다. 최강의 방법인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데 그만큼 그걸 해놓으면 화학은 뒤로 가도 별로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좀 나아요. 국적 예를 들면 얘는 H죠? 헬륨 여기 있고, 그죠? 리튬, 베릴륨, 그다음 여기가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됐죠? 여기서 경계선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되니?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를 비금속이라고 하고 왼쪽 아래를 금속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돼. 금속이라는 것과 비금속 중에 성질이 지정된 것은 누굴까? 금속이에요. 그 금속이라는 놈들은 전부 뭐냐? 자연 상태에 가만 내비두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됐어요? 양이온으로 변해. 상온에서 고체야. 호돈소 물질로 존재할 때 금속 결합을 가지고 있어. 뭐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알겠니? 그럼 비금속은 이게 전부 다 부정이 아니고 이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비금속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비금속은 종류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전체 개수에 비해서. 전체 개수는 아무래도 3에서 12조까지 들고 있는 금속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금속은 그 안에서 약간 성질이 왔다 갔다 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서 그렇지 전부 다 양이온으로 변하고 금속 결합을 가지고 있고 산소랑 결합을 잘하고 이런 성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금속들은 이렇게 쭉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도 까놓고 얘기할게. 일단 요번 시험만 놓고 보면 누구? 수소, 그 다음에 이렇게 됐나? 얘네들의 성질을 정확하게 판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됐나? 그리고 요 놈 있죠. 누구? 규소는 야 빙시들아, 내가 지난번에 지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직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간고사 범위에 규산염 들어갔을지 하고 이런 물어봤을 때 너 들어갔다며? 이번 시험 범위구만. 빙시들이. 규산염 물질 있죠. 규산염을 이루는 거는 방식은 결국 14족의 기본적인 성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그럼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최외곽 전자는
기본적으로 원자 바깥쪽에 있잖아. 근데 이게 막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네 방향으로 나뉘어집니다. 몇 방향? 근데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지? 8개 들어가죠. 따라서 네 방향에 있는 각각의 점을 방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 때? 방이라고 했을 때 방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4개가 존재하잖아. 4개의 방에는 각각 몇 개씩 들어가? 2개씩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8개가 들어가지. 그럼 이렇게 돼. 1족은 그 중에 한 개만 들어갔겠죠. 2족은요? 한 개가 들어가 있는 방을 제외한 나머지 한 방에 들어가요. 알겠니? 이유는 미쳤다고 전자가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가 밀어내는 걸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니? 어차피 한 방에 몰아넣어도 어떻게 될까? 이게 나가야 알겠니? 그럼 13족은 각각 다른 세 방에 들어가 있겠죠. 맞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 잘 봐라. 한 개 들어간 케이스는 이 한 개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면 지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최외곽에 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맞나? 2개가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항상 밀어내잖아. 맞아? 그럼 가장 안정적으로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원자 중심으로 어떻게? 항상 정반대에 놓여 있어요. 알겠니? 즉 원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몇 도? 180도를 이루게 돼요. 몇 도? 180도. 그래서 이족은 금속이긴 하지만 만약에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직선형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 13족이면은 3개가 놓이게 되지. 각각 따로따로. 그러면 가장 멀리 놓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평면 구조예요. 됐나?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몇 족은? 14족은 최대 4개 들어갈 수 있지. 4방향이잖아요. 그죠? 4방향이 가장 입체적으로 멀리 놓을 수 있는 구조는 그게 정사면체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점이든 이 사이각은 얼마가 되느냐? 109.5도가 돼요. 몇 도? 이 구조를 가지는 게 누구냐? 바로 요거 메테인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사면체 구조.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15족이에요. 15족은 최외곽 전자는 몇 개? 5개인데 네 방향에다 한 개씩 집어넣어주고 한 개 남잖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방향 2개가 들어가지. 2개가 들어가는 순간 그놈은 공유결합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걔 이름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 따라서 이래 되지. 공유 가능한 전자의 개수는 뭐라고? 공유 가능한 전자의 개수는 1족 1개, 2족 2개, 3족 3개, 4족 4개죠. 15족이 됐을 때 몇 개? 다시 3개가 돼요. 왜냐하면 전자 2개가 총 5개 중에 2개가 이미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됐나?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불균형한 어떤 상황이 되지. 대칭적인 게 아니라. 그럼 두 놈이 모인 곳이 전자의 힘이, 마이너스의 힘이 어때? 그렇지 않고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2개의 힘이 되죠. 그래서 잘 들어. 나머지 세 놈이 가급적이면 이 두 군데에서도 멀어지면서 저들끼리도 최대한 멀어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구분 삼각 뿔구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 위에 두 놈이 나머지를 원래는 정사면체 형태로 뻗어 있으려고 하는데 위에 이미 누가 공유결합을 할 수 없는 두 놈이 밀어내는 힘이 세가지고 이게 벌어져 있는 정도가 109.5도에서 107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됐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됐어? 네. 그러면 16쪽은 이제 어떻게 돼? 6개잖아. 네 군데에다 일단 4개씩, 1개씩 집어넣었어. 그리고 2개 남았지. 어쩔 수 없이 랜덤으로 2개는 한 쌍씩 들어가잖아.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이번엔 몇 개야? 몇 쌍이야? 2 쌍 존재하죠. 그럼 아까 한 쌍 있을 때보다도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때?
커지지. 그러면 홀로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놈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들죠. 그게 바로 H2O 104.5도로 더 줄어드는 겁니다. 움직이는 각도가. 알았어? 그래서 얘가 두 개, 한 개 이렇게 되죠. 이거는 더 이상의 결합이 필요할 수 없어. 없어요. 절대 안정원소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학 반응할 때 얘네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쓰레기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질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꺼져. 완벽한 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어. 야, 탄소 원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개의 H 원자를 가져와서 공유결합을 시키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이거예요. 공유결합 경우의 수는 분자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이제 금속은 빼자. 이 앞에 건 뺄게요. 알겠어요? 이 이후로만. 탄소를 비롯한 14족은 최대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유 가능한 전자수가 몇 개야? 4개 방에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잖아. 그럼 4개 모두가 뭐 할 수 있어?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공유결합 가능 전자수는 몇 개? 4개. 알았어? 그리고 이것도 배웠지. 서로 한 개씩 주고받으면 단일결합. 같은 놈이 서로 2개씩 주고받을 수도 있지. 이게 뭐야? 이중결합. 3개씩 내주면 삼중결합. 4개씩은 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전자가 한 공간 안에 3개씩은 겨우겨우 끌어와. 전자 반발력을 이겨내고 결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았어? 근데 한쪽 공간에 그 전체 공간 중에서 한쪽 공간으로만 4개를 다 끌어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됐니? 따라서 그러면 잘 들어. 탄소는 가능한 원소만 주변에 있다면은 일단 반드시 탄소 한 개에는 몇 개의 결합선이 있어야 돼? 4개의 결합선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탄소는요, 하나, 둘, 셋, 4개로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있거나 4개는 돼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요렇게 있거나. 됐어? 이거 3개 중에는 돼야 돼요. 됐어? 또 하나. 질소는 3개가 결합이 가능하지. 그래서 질소 한 개에는 반드시 몇 개의 결합선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라도 있어야 된다. 됐나?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졌는 게 탄소 원자가 몇 개래? 2개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H 원자를 가져오는데 H도 중요한 게 아니죠. H는 오로지 뭐밖에 안 돼요. 단일 결합 한 개만 가질 수 있어요. 됐나? 그럼 끝났어요. 잘 봐. 일단 탄소하고 수소를 바로 결합을 시켜버리면 탄소 원자를 가지고 분자 한 개를 못 만들어요. 일단 탄소끼리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럼 탄소끼리의 결합 방식은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요?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요,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요, 요렇게 되는 경우까지 있겠네. 탄소 한 개당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탄소 한 개당 몇 개의 결합선이 있어야 된다고? 4개지. 얘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아, 한 개 필요하네요. 한 개 필요하네요. C2H2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됐니? 두 번째. 2개씩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 H, 여기에 H 이러면 되죠? 이거 되나 안 되나? 네. H가 이중결합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때려쳐주기도.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C2H4예요. 됐나? 세 번째, 이번 둘 사이에 결합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니까 몇 개씩 들어와야 돼? 그러면 식이 뭘까? 요렇게 되겠죠? 정답. C 2개가 있을 때
H 원자는 최소 몇 개에서 최대 몇 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 최소 2개에서 6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잘 들어라. 외워봅니까? 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구과학이라서 화학생 대신해서 너희들한테 호소하는 게 별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장래에 꼭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어쨌든 점수를 좀 잘 받아 놓으면 그리고 2학년이 됐을 때 특히 좀 이과 계열로 좀 가고 나는 반드시 화학원은 해야 될 것 같다라든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에 이 기말고사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먼저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이깁니다. 진짜예요. 이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빡세게 하시면 화학은 60, 70% 정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되게 그리고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이 뭐 다 그렇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지구가 또 갑자기 되게 뜬금없고 좀 그래요. 책을 쓰는 놈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특히 여기 우리 여기 시간 책을 뭐 있다고 써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알겠어? 만나면 죽일 거야. 뭐? 어떤 놈이고? 갑자기 열받네. 아니 열받.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줄여서 선생님 저 이 원리고 나발이고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걸 좀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기 화면에 있는 첫 번째 일단 얘 좀 해야 되고요. 메테인. 그 다음에 H2O, NH3 그 다음에 17쪽을 전부 대표로 X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죠? X라고 하면 F2, CL2, Br2, I2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X라고 한다면 HX 그러니까 HCl일 수도 있고 HF일 수도 있어요. 됐니? 일단 요 시리즈에다가 하나 더 하자면은 CO2예요. 뭐라고? 요 정도. 요 5개는 필수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걸 배웠으면 하는 건데 HCn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에 할 거. O2, N2, H2, X2. 그래서 물질로만 정리하자면 쟤네들이 대표적으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물질들이에요. 됐나?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새끼들이 나와요. 됐니? 금속인데 살짝 끌고 와가지고 공유결합 구조를 물어보기 위한 문제에서 쓰여요. 됐니? 됐어? 그럼 여기에서 극성, 무극성 구분하는 방법은 결국 뭘로 하느냐? 극성, 무극성에 대한 이해부터 시켜줄게.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따라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놈들끼리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분자도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알겠니? 전기적 중성의 의미는 코로나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의미야. 됐니? 근데 잘 들어. 극성과 무극성은 뭐냐면 이거야. 어떤 두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둘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전기적 중성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어떻다? 같은 거예요. 됐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얘가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라고 합시다. 됐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무극성인 놈은요. 이렇게 골고루 배열되어 있어요. 됐니? 그래서 플러스가 총 몇 개? 8개, 마이너스도 8개. 됐니? 근데 얘도 밑에도 플러스 8개, 마이너스 8개인데 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뭔가 좀 다르죠?
잘 들어. 물질 하나하나로 보자면 둘 다 전기를 띨까 안 띨까? 둘 다 전기 안 띄어요. 알겠어? 전기의 성질이 안 나타나는데 물질의 부분을 보면 뭐라고? 부분을 본다. 무슨 뜻이냐? 전부 다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자 한 개씩을 던져줬어요. 됐니? 또는 오른쪽에서 하나씩 던져줬어요. 됐어? 그러면 위에 무극성은 어때? 그냥 튕기면 나가는 거고 부딪혀가지고 가다가 속도가 뭐 떨어지면 그냥 서는 거고 더 이상의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얘는 이래 되지. 플러스의 성향이 이쪽에 강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당기는 힘이 어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빠르게 던져도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분자를 이루었을 때 뭐를 이루었을 때? 분자를 이루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공유 전자든 비공유 전자든 전자가 골고루 구에 배치되어 있으면 무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조가 대칭적이겠니? 비대칭적이겠니? 대칭적인 축이 많을수록 무극성이에요.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대칭이면은 걔는 무극성의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비대칭성이 확연히 확 드러나잖아. 걔는 뭐다? 극성이 돼요. 됐니? 예를 하나 들어볼게. H2는 이런 구조를 가지거든요. 얘는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좌우 상하 대칭이죠. 위에서 내려다봐도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 무극성이에요. 결합의 종류만 다를 뿐 O2, N2, H2, X2 전부 다 이원자, 분자, 꼴은 전부 뭐? 무극성 되겠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CH4가 이 구조잖아. 이거는 대칭축이 무려 4개짜리예요. 알겠어? 완벽 대칭 구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기하를 좀 배워야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완벽한 무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 그러면 극성의 대표 주자가 누구? 물이거든. 물은 왜 그러냐? 잘 봐라. 물은 중심에 누가 무슨 원자가 있지? 산소 원자가 있고요. 맞나? 그리고 수소가 2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맞나? 그리고 잘 봐. 산소가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하나, 둘, 수소가 내는 거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도 최외각전자가 몇 개가 남아있어? 4개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아니고 여기 2개, 여기 2개 이래 있죠. 이걸 전체 어떤 물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라고 봤을 때 봐봐.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수소가 놓여있지. 근데 수소도 중심에는 누가 있어? 수소도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원자, 핵, 양성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전체 구로 봤을 때 이쪽에는 무슨 전기가 있니? 그렇죠. 여기 플러스 전기 성향이 있죠. 그 반대편에는요. 누구밖에 없노? 그래, 이게 극성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알겠어? 알았어? NH2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 누구? N, 맞아? 여기 H 하나 더 들어갔지? 그럼 여기도 역시 플러스 성향, 플러스 성향, 플러스 성향. 여기는 무슨 성향? 마이너스 성향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됐나? 따라서 비대칭축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원래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위험해. 그걸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기율표, 원소 기호, 그리고 걔네들이 같은 종인 경우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늦어도 만약에 이번 기말고사에는 이걸 급한 것만 외워서 쳤다 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2학년 때 난 때려 죽여도 화학 1이나 화학 2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름방학, 짧은 여름방학 동안 이거 하나 정도 투자한 데는 그만한 가성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대장 선생님이나 우리 학교에 계시는 화학 선생님한테 어떤 사주를 받고 온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어떤 문화생지 간에 서로 간에 상호 경쟁이라고 본다면 아씨 지저분한 과목 아니야. 과목은 지구하기 짱이야. 뭐 이래야지.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과목이 있어요. 이과라 하더라도 과학 과목이 내한테 좀 더 맞을 수 있는 과목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학을 특별히 더 생각하거나 아니면 통합과학 안에서 짧게는 통합과학 안에서 2학기 기말까지 고민 안 하고 살고 싶으면 이걸 하세요. 2학기 때는 더더욱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온 입자나 분자 입자나 어떤 결합입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네. 질문. 주사